네, 오늘은 네.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8팀과 관련된 흥미로운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 넷스펜딩이라고 하죠. 선수를 판매한 금액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근데 판매한 금액 대비 지출한 금액을 계산해서 수익 빼기 지출. 그래서 네. 얼마나 이 팀이 지출을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선수 판매를 많이 해서 이른바 흑자를 봤는지, 이걸 이제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넷스펜딩이라고 이제 정의를 좀 하는데요.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주요 8팀의 넷스펜딩을 통해서 지금 그리고 승점을 통해서 각 팀이 1승점당 얼마의 지출을 한 건지를 계산해보고 누가 효율 왕인지, 또 누구는 돈을 많이 썼는데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낭비왕이 되겠죠. 네네네네. 효율왕과 낭비왕을 책정해보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되게 예. 우리 이스타TV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해외 기사를 찾아봤을 때도 참고할 만한 기사가 없을 정도로 좀 새로운 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러면 형철이가 혼자 다 계산했구나. 맞습니다. 오, 예. 다 계산해보고 다 일일이 예. 찾아봐서 수작업을 했는데 예. 좀 흥미로웠어요. 네네. 오늘 그래서 그 얘기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토트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토트넘 많이 썼고 성적도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예. 토트넘은 일단 지출 총액이 총 3,500억 원. 정말 많은 금액을 썼고요. 넷스펜딩으로 봤을 때 판매한 금액도 있는데 그래도 1,800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선수들을 데려왔다.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는 좀 말미에 영입이 되긴 했지만 역시 많이 좀 선수가 영입됐고 거금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포로나 쿨루셉스키는 임대에서 영입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가장 깔끔하게 지난 시즌에 합류를 했더라도 영입이 그리고 돈 지급이 언제 됐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 다 가정하고 계산을 했을 때 총 이 정도의 넷스펜딩이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근데 참 다행인 점은 영입 타율이 꽤 좋아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옆에 이제 위에 이제 띄워놨는데 존슨, 메디슨, 포로, 반더벤, 클루세스키는 임대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뛰었고 비카리오 다 잘하고 있고 맞아요. 솔로몬은 FA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상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예. 이런 점들까지 참 이번 영입이 잘 됐던 토트넘인 점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적을 비교해봐야죠.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 승점 등락 10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6점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도 사실 초반에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아쉬웠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과까지 고꾸라졌는데 그런데도 6점이 더 높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비교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팀이 달라졌을 거 아니야. 10라운드 때 네. 누구랑 맞붙었는지가.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같은 일정으로 결과를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똑같은 상대를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승격팀은 똑같은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정확히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챔피언십 성적들이 있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했던 팀의 챔피언십 순위와 이번에 승격한 팀의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대조해서 똑같은 팀들로 우리가 일정을 맞춰서 같은 상대 팀들을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자, 토트넘 무려 9점이나 높습니다. 그러면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거네.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일단 무패기도 하고요. 이 똑같은 일정으로 기준을 잡아봤을 때 무려 3패거든요. 지난 시즌은. 근데 올 시즌은 무패라는 점. 그래서 9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의 1승점당 들어간 투자 금액, 이거는 이제 넷스펜딩 금액 대비 나누기 승점, 현재 승점이 이제 26점이니까 26으로 나눈 거예요? 26으로 나눠서 나온 계산인데 1승점당 501만 유로 70억 원을 지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만 봤을 땐 아직은 모르겠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팀이 어느 정도 썼는지를 봐야 되겠네.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 팀들 또 비교를 할 거니까 일단 토트넘이 1승점당 70억. 그렇죠. 쭉 이렇게 저희와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스날의 경우는 넷스펜딩 1억 6,704만 유로를 썼습니다. 마이너스를 역시 기록했고, 근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넷스펜딩 흑자가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 엄청 여기 쓰면 돼 일단. 라이스, 하베르츠 비싼 금액이 데려왔고 팀버도 4천만 유로니까 맞습니다. 지출 총액도 꽤 많이 들여와서 역시 이번에도 아스날이 거금을 좀 들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 승점 등락은 10라운드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3점. 지난 시즌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런 의미가 있고, 자, 그리고 근데 그걸 봤어요. 같은 일정으로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격팀들이 이렇게 저희의 처리법으로 대조를 했을 때 보면 셰필드 대신 본머스를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막상 이번 시즌 승점 등락은 0점입니다. 그대로예요. 똑같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은 맨시티에게 매번 만날 때 졌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이겼어요. 이게 진짜 크게 나가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버튼 원정이 사실 아스날에게 되게 고배를 맞이했던 곳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겼어요. 맨시티전 징크스 깨고 에버튼전 징크스 깼기 때문에 결국 지난 시즌의 10라운드 기준 성적이 3점 정도 아스날이 더 밀리고,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스날이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이 좀 아쉽거든요. 근데
에버튼 징크스, 맨시티 징크스를 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초반에 일정이 아스날이 꽤 험난했는데 그래도 이 경기들이 이기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10라운드 기준 무패라는 점은 높게 살만하다. 그래서 지금 승점 등락은 0점. 어떻게 보면 0점도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좀 좋은 의미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오히려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왜냐면 에버튼, 맨시티 징크스를 깬 거니까. 부담이 좀 없는 예. 거죠. 물론 경기력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승점당 얼마 썼어요, 여기는? 승점당 들어간 투자 금액은 696만 유로. 이거는 99억 원으로 아까 토트넘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아까 됩니다. 토트넘이 70억이고 아스날은 100억 정도라고 칩시다. 네. 그럼 30억 차이. 그렇죠. 예. 자, 다음 팀으로 넘어가면 맨체스터 시티인데 맨체스터 시티는 일단 넷스펜딩은 마이너스 1,810억 원, 예. 지출 총액 3,450억 원께 거금을 또 역시 들였고요. 굵직굵직한 영입들을 좀 했죠. 다수보다는 예. 한 명, 두 명 선수들 다 뭐 1,200억, 800억, 800억을 썼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의 지분이 좀 높고요.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 승점 등락. 지난 시즌이 워낙 좋기도 했고 올 시즌 패배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0라운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결과를 비교해 보잖아요. 3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 지난 시즌은 스타트가 이제 8승이면 무패로 시작을 했는데 올 시즌은 벌써 이제 2번이 졌고 네, 같은 일정으로 변환을 시키더라도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아쉬운 건 맞는 거네. 맞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예. 지난 시즌 패배했는데 올 시즌 승리했어요. 예. 하지만 울버햄튼 원정, 아스날 원정 지난 시즌 이겼던 곳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3점. 결국 뭔가 좀 아쉽죠? 일단 지출 금액도 아까 넷스펜딩 마이너스 꽤 높게 찍혔는데 네. 결과도 좀 승점 등락이 일단은 낮아진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때 이 팀은 이걸 좀 봤습니다. 투자했지만 승점을 더 다 따오지 못한 시즌이 언제냐. 이걸 좀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은 놀랍게도 넷스펜딩이 흑자였어요. 아 맞다. 기억나죠? 아 맞아요. 맨시티 네. 그 와중에 흑자였어. 네, 맞아.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얘기 작년 여름에 그 얘기를 했었죠. 맨시티 판매 진짜 잘했다. 그리고 선수 영입에 있어서 물론 영입을 해오는 이 굵직한 영입들은 있었지만 이번 시즌만큼 막 많은 돈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판매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흑자. 근데 이번 시즌은 일단 넷스펜딩이 적자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투자했지만 승점을 더 따오지 못한 시즌은 이번 시즌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저희가 뭐 리그만 이렇게 따졌습니다만 선수 이적을 시켜서 리그만 경기 시키는 게 아니고 뭐 챔피언스리그, 클럽 월드컵도 앞으로 그건 다가오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맨시티는 앞으로 저희가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정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게 예. 넷스펜딩 적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투자는 해야 돼. 투자 안 하고 맨날 흑자가 그게 더 이상해.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은요. 네. 넷스펜딩은 무조건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다들 이렇게 리그 차원에서 팀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넷스펜딩 적자 굳이 손해 볼 일, 흑자 굳이 손해 볼 일 없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팀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사실 뭐 영입생들 봤을 때 엔도가 좀 더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야 또 미드필더잖아 다 데려왔어야 됐잖아. 네. 굵직한 타율들. 그래서 일단 지출 총액 2,400억 원, 근데 넷스펜딩 마이너스 1,590억 원 이렇게 일단 기록이 좀 나왔고 승점 등락을 리버풀 봐야 되는데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 승점 등락은 리버풀이 뭐 높을 수밖에 없죠. 지난 시즌 무승부가 시즌 초에 많았어요. 3승 5무 2패. 네, 제가 지난 시즌 중계하고 끝나고 이제 분노의 양치. 맞아. 잇몸에 피가 날 지경이었는데 이번엔 아주 만족스러운 7승이면 1패, 승점 9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걸 궁금했어요. 같은 일정으로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라고 좀 봤는데 이 표를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이번에 만났던 상대들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만났던 상대들 홈 어웨이까지 봤을 때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차이는 사실 지난 시즌 그 리그 순위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3점이 어쨌든 올랐다는 점. 여러모로 올 시즌이 영입 타율도 좋고 돈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등락도 플러스가 나왔다. 좋은 의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승점당 들어간 투자 금액을 보면 480만 유로, 68억 원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토트넘이랑 비슷한데 조금 덜 투자해서 승점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리버풀도 지금 뭐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기 전이지만 분명 이로울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팀이고요. 자, 다음 팀 아스톤 빌라입니다. 여기도 은근 많이 들였어요. 디아비, 파우토레스가 꽤 금액이 나갔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틸레망스는 또 FA, 랑글레는 또 임대, 뭔가 스쿼드를 채워야 될 자원들은 이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잘하고 이걸 떠나서 일단 스쿼드 채워야 될 자원들은 그래도 비용을 좀 덜 들여서 데려오게 된 빌라고요. 일단 넷스펜딩은 어쨌든 무사디압이랑 파우토레스를 크게 데려오긴 했지만 아까 팀들보다는 돈을 덜 썼어요. 확실히. 왜냐면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단위가 달랐잖아요. 근데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지금 넷스펜딩 자체는 마이너스 870억 원. 그래서 이 조금 지출은 알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FP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 승점 등락. 지난 시즌 사실 제라드 감독이 빌라 처음 전반기를 많이 망쳤어요. 근데 에메리가
바로 이후에 오면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지난 시즌 10라운드까지는 제라드 때 그 부진이 많이 영향을 줬거든요. 지금 에멜이 잘하고 있죠. 예. 놀랍게도 10라운드 기준 10점의 차이가 납니다. 12위에서 5위. 대단하죠.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이거 치환해서 봐도 6점이나 더 땄으니까 확실히 에멜이랑 제라드랑은 승점을 그러니까 아스톤빌라 와서 얻어내는 승점 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빌라가 아까 넷스펜딩 금액도 어쨌든 적자폭이 좀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락도 엄청 높아요. 효율적인 어떤 성과에 있어서. 그러면은 점알수 있어요. 승점당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아까 아스날이랑 토트넘도 한 70억 대니까 괜찮았는데 여기는 더 싸겠네. 네, 승점당 들어간 투자 금액 270만 유로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39억 원입니다. 와, 투자 뭔가 되게 잘한 느낌이다. 네, 넷스펜딩 금액 적고 예. 올 시즌 정말 많은 승점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계산값이고요. 다음 팀 뉴캐슬입니다. 사실 뉴캐슬 영입생들 보면 좋은 영입들이 많은데 이제 그냥 갑작스러운 토날리 사고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좀 이게 약간 좀 변수가 생겼고 반수도 부상이긴 하고요. 근데 더 많은 돈을 뉴캐슬은 쓰고 싶었겠지만 이 팀도 FFP 때문에 또 이제 애매한 자원들이 안 팔리면서 결국은 좀 넷스펜딩을 보강을 막 하진 못하죠. 여기 왜냐면 맞아요. 당장 센터백 뎁스 얘기하는데 센터백 못 데려오니까 못 데려왔으니까. 못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지출 총액 2,200억 원 마이너스, 예. 넷스펜딩은 마이너스 1,560억 원입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놀랍게도 10라운드 기준으로 승점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 네, 0점의 차이가 있어요. 17점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동일하고 예. 같은 일정으로 결과를 비교해봐도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예. 근데 놀랍게도 1점이 올 시즌 뉴캐슬이 더 많습니다. 사실 올 시즌 그 전반기 때 워낙 이제 뉴캐슬이 힘든 일정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 때보다는 좀 반등을 덜한 뉴캐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힘든 일정이 역시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다가왔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승점 등락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여기는 얼마 정도 썼죠? 여기는 승점당 들어간 투자 금액은 640만 유로, 예. 91억 원 이 정도가 이제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스톤빌라와 뉴캐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언급하는 팀들은 단위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 아, 그러네. 아직 우리가 맨유랑 첼시를 아직 안 봤잖아. 네. 그러면은 지금 뉴캐슬도 저 정도면 많이 쓴 건가? 요 느낌이 드는데 이 두 팀 비교하면 확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맨체스터 예. 유나이티드입니다. 넷스펜딩 마이너스 1억 4,900만 유로. 그러니까 2,130억 원. 아니 호일른, 마운트, 오나나 진짜 7,500만, 6,400만, 5,000만 많이 썼구나.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지출 총액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정말 단위가 좀 다른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 있고,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 승점 등락은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요? 마이너스 2점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지난 시즌 1라운드, 2라운드 때 그 패배, 브라이튼 패배, 브랜트포드 패배, 터너 감독 부임하고 시즌 초에 1, 2, 예. 3라운드 이렇게 예. 그래서 1, 2라운드까지였어요. 예. 그래서 3라운드 리버풀전을 이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초반의 패배 때문인지 막상 승점 차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시즌 초반 일정이 좀 험난했던 부분, 네네. 그리고 터너 감독의 일종의 부임 직후의 적응기, 그런 여파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같은 일정으로 결과를 비교해봤는데 놀랍습니다. 더 안 좋은데 올 시즌이? 예,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올 시즌 일정이 지난 시즌 초반보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점이에요. 예, 그래서 터너 감독과 지금 선수단은 굉장히 많은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 시즌 거머쥔 승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했을 때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좀 불리한 값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고, 투자했지만 승점을 더 따오지 못한 시즌이 언제냐? 예. 사실 지출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 넷스펜딩이 마이너스 2억 1,600만 유로, 그러니까 3,100억 원을 넷스펜딩이 나왔고, 올 시즌은 2,100억 원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출은 올 시즌이 지난 시즌보다 덜했는데 승점 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봤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 유로 단위로 봤을 때 이건 한 10만 유로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번 시즌이 승점 대비 투자 대비 승점을 더 따오지 못한 시즌이 결국 이번 시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즌의 실패는 좀 맨유에게는 그만큼 아쉬운 의미로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지난 시즌 터나워는 뭐 리산드로랑 안토니 데려오면서 이제 금액을 이제 많이 지출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리그컵이라는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도 성공을 했고 챔피언스리그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시즌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투자 대비 그만큼 결과를 만들어냈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는 덜 썼지만 네. 성적도 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고 올 시즌은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팀 첼시. 사실 첼시도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안 좋죠. 네. 일단 이번 지출 금액 무려 6,700억 원이고요. 넷스펜딩은 이제 판매도 첼시가 꽤 잘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았죠. 그래도 네. 마이너스 2,840억 원, 정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도 사실 초반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이번 시즌은 초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서 놀랍게도 마이너스 5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10라운드도
아 근데 지난 시즌 초는 생각해 보니까 이제 투헬이긴 했구나. 예, 그래서 맞다. 그나마 났어요. 그리고 포터 감독이 부임하고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는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완전히 예. 팀이 망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이 지난 시즌보다는 초반 성적이 더 안 좋다. 마이너스 5점이고요. 자, 예.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뭐죠? 이 램파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같은 일정으로 결과를 비교해 보잖아요. 예. 놀랍게도 이번 시즌 전반기 때 만났던 팀들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일정과 홈 어웨이 순서가 거의 좀 비슷해요. 램파드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그냥 뭐 홈원정 강팀 약팀 안 가리고 막 득점도 못하고 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표를 보시면요. 예. 지난 시즌 같은 일정 기준으로 승점이 1승 3무 5패로 7점밖에 안 되고요. 이거 약간 단순 계산으로는 그거네. 어. 램파드보다는 포체티노가 승점을 따고 있는 거네. 맞아요. 예. 그래서 포체티노는 3승 3무 4패로 12점. 그래서 예. 승점 등락은 5점이지만 예. 비교 대상이 일정을 보면 확실히 램파드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포터의 안 좋았던 시기도 좀 겹칩니다. 이거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야 이게 첼시 팬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포터랑 램파드보다는 낫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근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그거죠. 정말 오랜 시간 첼시 팬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토드 볼리, 감독 다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더 근거가 실릴 수밖에 없고 예. 좀 많은 위로를 좀 전하고요. 예. 승점당 들어간 투자 금액은 뭐 어떻겠습니까? 지출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1653만 유로, 1승점당 236억 원이 쓰인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트넘을 처음으로 보면서 기준점 잡기로 했잖아. 한 네. 70억 정도 했잖아요. 3배가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예. 정말 엄청난 차이고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좀 편의상 승점을 더 벌어온 팀들, 지난 시즌 같은 일정으로 예. 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승점을 더 벌어들인 팀은 무려 6팀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봤을 때 이 중에서 첼시도 어쨌든 지난 시즌보다 승점을 더 많이 벌어들인 건 맞지만 같은 일정으로 보면 근데 지출 금액이 너무 커서 좋은 의미로 평가하기는 역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빌라가 흔히 말해서 승점에 대한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거네. 그렇죠. 효율이 예. 좀 높아요. 그리고 예. 이게 팀들도 어쨌든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은 넘지는 않았습니다. 음. 자, 그리고 승점을 같은 일정으로 봤을 때 깎아먹은 팀들 놀랍게도 맨체스터 형제들이에요. 네. 근데 맨시티는 그 울브스전과 아스날전 지난 시즌 기준으로 이 두 팀에게 패배한 건 의외의 패배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선 좀 손해가 좀 있었고 그게 지난 시즌 워낙 잘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맨유는 결국 이제 돈도 좀 많이 쓴 편에 속하고 일정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전반기는 정말 많은 손해를 보았다. 네. 결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좀 부정적인 지표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점당 들어간 투자 금액 네. 아까 뭐 가성비 얘기했지만 빌라가 제일 적었고 그다음 리버풀, 네. 토트넘, 시티, 뉴캐슬, 아스날, 맨유, 첼시 순이네요. 맞습니다. 일단 빌라의 경우는 진짜 가성비 킹. 예. 이번에 글쎄요 팀이 참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 데려온 것도 이거는 우리는 선수만 얘기하잖아요. 네. 빌라, 에메리를 정말 잘 선임한 거지. 에메리 효과가 진짜 그쵸? 잘 좋았던 거예요. 리버풀, 클롭 계속 이제 재계약하면서 오랜 기간 가는 거 이유 있는 거고. 이번 여름 영이 진짜 좋았고 예. 한편으로는 지난 시즌 안 좋았던 거를 극적으로 잘 반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토트넘도 포스테코글루 영입생들 그리고 다 잘하고 있고 예. 그런 점들이 또 토트넘한테 이렇게 매력이 됐고 맨시티는 그냥 지난 시즌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뉴캐슬, 아스날 좀 더 분발해야죠. 결과적으로 아스날은 물론 결과는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더 좋아져야 된다. 뉴캐슬은 글쎄요 좀 변수가 많아서 이 통계와 별개로 좀 변수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고 하위권에 있는 맨유와 첼시는 많이 힘내야 된다. 많이 힘내야 됩니다. 감독, 선수단, 구단주 다 힘내야 된다. 여러모로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예. 팀도 지금 안 좋고 성적도 안 좋고 돈도 많이 썼고 예. 이 팀에게는 좀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계산하느라 진짜 힘들었겠네.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제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예. 예. 맥북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 또 앱이 있죠. 아무튼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팀들의 좀 흥미로운 어떤 가성비 자료들을 네.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새로운 어떤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예.